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우려감 높아진 매그니피센트 세븐. 자, 미국의 7대 기술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총이 하루 새에 무려 7,500억 달러, 약 1,03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오늘 급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빅테크의 조정, 매그세븐의 주식이 한 열흘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의 뭔가 스타일 로테이션이 됐건 섹터 로테이션이 이런 표현이 적합한 그런 시기적 특성인데요. 여튼 오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한번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오늘 2.3%가 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인데요. 300 거래일수로 무려 357일 만에요. 하루 하락폭이 2% 넘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모처럼 주가가 좀 급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6%나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2022년 10월 7일 이후 최대 폭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네.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매그세븐 주식이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어제는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들의 실적의 이후에 주가의 부진이 오늘 주가의 조정폭을 키웠다라고 한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진은 소위 말씀드렸다시피 로테이션을 조금 더 빠르거나 아니면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매그세븐의 이익 증가율은 나머지 493개보다 훨씬 앞서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3분기, 4분기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변할 일이 없고 길게 보면 내년 말까지도 매그세븐이 나머지 주식보다 상승폭이 큰 이익 증가율이 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림 보여주다시피요. 여기서 중간 쪽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나머지 493개 주식이 지금 흔히 얘기해서 어닝 리세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됐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방적인 이익 증가에서 나머지 493개도 약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저께 그런 주식들의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잠시 후에도 확인해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나머지 주식들이 좀 너무 빠졌다라는 흔히 얘기해서 로테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올바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ETF를 하나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MAGS, MA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MAX라는 ETF는 쉽게 해서 매그세븐 주식을 추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6% 이상 떨어졌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10% 이상을 고점 대비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떨어지면 조정하지만 미국에서의 공식적인 조정은 네. 직전 고점 대비 10% 하락이거든요. 네. 바로 이 맥세븐, 그러니까 맥세븐 세븐 주식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맥세븐 주식의 ETF가 오늘 주가 떨어짐을 위해서 고점 대비 정확하게 11.0%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그세븐 주식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QQQ요. QQQ는 오늘까지 해서 7.8%가 떨어졌고요. S&P 500은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S&P 500은 아직 4.5% 정도밖에 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라고만 말들 느끼고 막 충격적으로 느끼시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상 있는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반대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시장은 시장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시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 하겠는데요. 지금 주식은 제가 늘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빅테크 안에서도 분산 투자, 전체적인 분산 투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보면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미국 주식 못 사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하는 분이 오히려 많이 있는 것이 불과 지금 보름 전, 열흘 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고 네. 있는데요.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역설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냐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흥미로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해서 40여 년째 예일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은요. 6개월 내 주식시장에 붕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6개월 이동평균을 갖고 간 건데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개인이고요. 빨간색 있는 부분이 기관 투자가인데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사상 최고 투수는 앞으로 지금 시장이 급락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가는 세상 역사상 두 번째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걱정을 아예 안 하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로버트 실러 교수나 예일대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팔거나 주식을 줄이거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과도한 생각은 항상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언제나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이란 것 5% 떨어지고 10% 떨어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이번에 고점 대비 5%가 아직 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5% 이상 떨어진 건 올해 들어서 3월에서 5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가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료란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냥 늘상 있는 것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3% 하락은 1년에 7.2회가 있습니다. 7.2. 7.2회가 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한 번씩 있는 것이 그런 변동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이 될까 말까 하는 5% 하락은 1년에 3번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 하락, 아직 작년 10월에 한 번은 오고 아직 안 왔었는데요. 1.1회, 10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나 20% 하락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할 일보다는 걱정하거나 너무 과도한 해석, 긍정적 생각보다는 분산 투자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7월의 상수는 가장 좋은 7월 한 달이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약간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상순과 하순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늘 날짜가 미국 날짜가 7월 24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25일 됐지만 이 그림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7월 달에 가장 안 좋았던 날은 7월 24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 하나 기가 막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순과 하순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4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7월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7월 첫 번째 주가 첫 번째, 두 번째 1일부터 14일까지가 가장 좋았던 거리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8, 9, 10월은 약간의 흔들거릴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8월의 첫 번째, 첫 주부터 두 번째 주는 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5번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뭐 이게 안 된다고 절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겠고 시장은 좀 무리하고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물타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는 시장은 늘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계획했던 대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계상 이제 8월에 상순까지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종목별로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자, 급락 종목 투자 의견 변화 체크입니다. 오늘 급락한 종목 가운데 테슬라, 구글 알파벳, 비자, 해외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이들 종목 때문에 오늘 주식이 떨어진 거죠.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쁜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특히 이번에 JP모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도 구글의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구글의 그 광고 쪽이요. 광고 쪽의 매출 증가가 약간 둔화됐다.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곳이 하향한 곳이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요. 최소 9곳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파벳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부분의 총 마진율이 쭉쭉쭉쭉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실망스러운 마진율. 그러니까 보통 16%까지 이번에도 예상됐는데 14% 중반까지 떨어진 것 자체가 가장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약간 더 의문점을 갖는 또 애널리스트들이 또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내린 곳까지 하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도 두 곳 있지만 하향한 곳이 또 두 곳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제 시장의 성장률이 약간 둔화됐고 지난주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카드 회사들 전부 다 투자 의견을 내려놨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가 한 9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 내렸다. 다만 투자 의견이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5달러의 기적. 예전에 국내에서 한 햄버거 광고에서도 4달러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맥도날드 소식이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외식에 대한 좀 증가세가 둔화 그리고 소비 둔화 이런 거 나오죠. 워낙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미국에서도 흔히 우리식으로 보면 밀키트를 찾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그런 상품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맥도날드가 6월 달에요. 소위 그 밸류 패키지 갖고 5달러짜리 이제 상품을 했고 당초는 4주에서 6주 정도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다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이제 아직까지 큰 재미가 없고 물론 오늘은 이제 나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5달러짜리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 측의 얘기는 이제 고객들의 다시 니즈를 확보하면서 고객들의 발걸음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이제 7월 29일 날 다음 주 초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눈높이가 아주 높아지지는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목표 주가는 내려가 있기 최근에도 내려가 있고 주가도 뭐 좋지 않기 때문에요. 뭐 그 어떤 투자 의견까지 확인하시려면 목표 주가 그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서둘러서 지금 매수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밸런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부도 ETF 투자 중.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미국 신뢰는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해리스의 투자 방법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그 기사를 선택했냐면 많은 분들이 낸시 펠로시 그 전 하원 의장이 뭐 주식을 뭘 갖고 있다, 엔비디아를 뭘 갖고 있다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그 뉴스거리가 많이 되고 가십거리 나오는데요. 미국의 지금 현재요, 미국 현재 ETF 투자를 주요 관심 투자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이 미국의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게 상대적으로 높겠고요. ETF만으로만 투자하는 사람도 35% 정도 됩니다. 그만큼 ETF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훨씬 빨라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해리스 부부도 지금 보면 딱 보면 개별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주식 하나도 없고 전부 다 ETF만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격도 있겠죠. 본인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벤치마크의 어떤 안정성, 벤치마크의 위력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인과 그 남편이죠. 남편도 모두 ETF만 투자하고 있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역시 S&P 500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자산 운용사 하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나이대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건데요. 그것도 많이 갖고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IEFA는 선진국 시장 펀드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겠고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은 회사채 에서 투자 등급 회사채 ETF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하경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